여러분들하고 제 모습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이제 이 수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수학적 내용이 되게 많아. 응? 그지? 문제 푸는 거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또 계속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체계에 나오는 단어들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간혹 뭐 수학 관련된 도서관에서 책을 인간했을 때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 부관 없이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면서 처음 딱 접하는 것보다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거랑은 또 완전 차이가 납니다. 또 실제로도 많은 형아 누나들, 오빠 언니들 고등학생들한테 뜻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그 대답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질문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잘못된 생각으로 푸니까 틀리는 거지. 근데 그 틀린 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해가 좀 제일 쉬운 예로 선생님 지난번도 했지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이런 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지? 근데 이거 더하기는 당연히 5분의 1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왜 곱하기는 되는데 난 더하기는 안 되느냐? 응? 이러면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이거 나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 없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거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면접 질문으로 서울대가 끝난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면접 질문으로 이런 걸 던져서 자, 건우가 1일차, 2일차에 첫째 날에는 피자에 2분의 1 먹고 야구를 하러 갔는데 2번 나와서 안타를 한 번 쳤어. 네. 그럼 이거는 타율이야. 네. 이건 피자 먹은 아니야. 네. 이 두 번째 날은 피자에 3분의 1을 먹어서 그리고 나 야구를 하러 갔는데 3번 타석에 나와서 한 번 안타를 쳤어. 그럼 이건 밑에는 타율이고 이건 피자 먹은 양이잖아. 피자 먹은 양. 그지? 그러면 이틀 동안 먹은 피자의 총 양은 어떻게 되지? 6분의 5. 6분의 5가 되지? 그럼 이틀 동안 건우가 친 타율은 어떻게 돼? 몇 번 총 쳤어? 5번 쳤고 안타 몇 번 쳤어? 2번. 2번 쳤지? 그지? 그럼 첫째 날, 둘째 날의 합인데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분이지.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을 해서 6분의 5가 나온 거잖아.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2랑 3 더하고 1이랑 1이 더해서 든 거지. 네. 네. 같은 합인데 네. 그 위와 밑의 차이가 뭘까? 이걸 이제 서울대 면접 질문으로 나온 거야. 어때? 뭐라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기준이란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피자는 뭘 기준으로? 분자를 기준으로. 타율은 분모를 기준으로. 틀린 말을 했는데. 좀 이해하고 싶네. 자,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편한 대로 틀리고 말고 있는 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 응? 그 타율은 친횟수분의 아니면 안타수에서 이제 친횟수분의 이제 친횟수분의 안타를 친 전체 타석에 나온 횟수 중에 네. 안타 칠 횟수. 네. 그 그러니까 비율. 더해야 돼. 네. 피자는 먹은 양이니까 먹은 양이니까. 그냥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저 통분의 많이 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 말이 맞지. 좀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어. 근데 명확히 이제 표현하니까 둘 다 이틀치의 합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계산 과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서. 자, 이거 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서울대에서 이런 걸 물었는데 애들이 답을 잘했을까? 잘 못했어요. 원하는 답을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 그런 것도 많다. 그지? 재밌지? 자, 오늘 할 걸 이제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제일 너무 간단하니까 자연수부터 해볼게요. 자연수. 자연수 뜻이 하윤이. 1, 2, 3, 4, 5 등과 같은 수. 네. 지훈이는 너무 빨랐어. 천천히 좀 크게.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 중에서도 영과 음의 정수를 제외하는 그럼 유리수 중에서 음의 정수와 영을 제외한 양의 정수. 그렇게. 유리수까지 갈 필요 없었네. 정수 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정수 중에서 음의 정수와 영을 제외한 양의 정수를 자연수. 선준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이라는 말은 어떤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사과 한 개. 사과 한 개, 그리고 볼펜 한 개, 여기 샤프 샤프 2개. 그러면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가 자연수다. 이렇게 바꿔도 말할 수 있겠네. 손가락 10개 이런 거. 손가락 10개. 그러면 저도 선생님 똑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어. 그래. 다 맞는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생각 속은 다 다양한 거야. 그지?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모든 수. 1씩 계속 커져가면 1, 2에서 1 커지면 3, 3.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 이거 쉬워. 이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목소리는 선생님 목소리 좀 크지? 네. 선생님 목소리만 방송되니까 선준이 목소리 정도 이야기했을 때 그거보다 약간 좀 크게 하면 다 들릴 것 같아요. 네. 자, 정수는 그는부터. 어거진들 딱 정해진 수. 딱 정해진 수. 딱 정해진 수. 선준이는 영을 기준으로 해서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씩 작아지거나 일씩 커지는 수. 일씩 작아지거나 일씩 커지는 모든 수. 지훈이는 유리수 중에 분수나 소수를 제외하고 영이나 자연수, 자연수의 음의 부분, 음의 부호를 그친 수들을 포함하죠. 그래. 유리수 중에서 분수, 소수를 제외하고 자연수랑 영이랑 자연수의 부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하민이는 그럼 마이너스, 3, 0, 1, 2, 3 등과 같은 수. 하민이는 등에 좀 뭔가 많이 들어가 있네. 등. 지금도 이야기했는데 앞에 유리수 이 부분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죠? 그냥 정수에 부호 붙인 거라 했나? 자연수에 부호 붙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리수 빨리 나오자. 선준이. 계산하기 유리한 수. 계산하기 유리한 수. 하윤이. 영이 아닌 자연수분의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는 A분을 B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단 A는 0이 아니다. A분은 B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0이 아니다. 지훈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제외한 정수와 분수를 포함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포함한 정수와 유리수까지를 유리수? 네, 좋아요. 유리수에는 음수도 있으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를 하면 음수가 나타낼 수가 없지, 그지?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 유리한 수는 계산이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곱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면 유리수로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유리수 말고 무리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는다. 네. 그렇구나. 너 루트라는 거 알지? 네. 루트 2도 무리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무리수지? 네. 두 개를 더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이거 더하면 얼마일까? 그건 얼마일까요? 저 0. 같은 수를 그지? 부호가 다르면 다 성형이잖아. 네. 둘 다 무리수인데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 네. 그죠? 계산이 모든 무리수가 다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무리수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무리수는 안 되기도 하니까 유리수가 무조건 계산이 편하다 이러면 좀 너무 많이 압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정의이긴 한데 그래? 그러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책에 그 정의가 이제 잘 보면 아 책에서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군더더기 없이 쓰려니까 그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다음에 소수 지금부터 약수로 1과 답이 하시면 약수를 1과 자기 자신으로 보는 수 하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약수 1과 자기 자신 선준이 약수가 2개인.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정수 음수 들어가니까 자연수가 정수겠다. 양수. 양의 정수. 그는 1과 나 자신만을 가진 수. 1과 나 자신만을 가진 수 약수로. 그럼 1은 소수일까요? 1과 나 자신인데 1의 약수는 1 하나잖아. 네. 그럼 자신이 약수가 맞죠? 네. 1도 약수가 맞지? 네. 그러니까 1은 소수라고 말하면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안 되지? 1과 자신은 약수가 있어. 왜? 그 약수가 한 개잖아. 그럼 약수가 두 개란 말을 해야지. 약수가 한 개가. 약수 2개. 그래서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로 하면 정확하게 맞다 그래? 그런 건 아니지. 아니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는 말 앞에 붙이면 또 정확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보니까 잘 쓴 거는 지금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지나갔어. 네. 최근에 배우고 잘 나가는 것 같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로 1과 자신만을 가지는 수라고 이야기하면 1은 빠지게 된 자연수죠. 합성수 근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3개 이상인 수. 선준 약수가 3개 이상인 양수. 3개 이상 양의 정수. 당연히 약수가 3개 이상. 지금 1과 답을 2에 대해서 그런 1과 장식 위의 자연수로 바로 떨어지게 하는 수.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383은 소수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소수라고 생각한다. 오, 저는 일치네. 만장일치. 자, 내려봅시다. 그럼 소수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봤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소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하이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 짝수가 다 안 되고네.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11? 그 뒤로 어디까지 해봤어요? 20까지 하고 있는 중이야? 오, 그래도 계속 안 떨어졌어. 그러면 29 뒤에 혹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소수인 것 같아. 29까지 갔으면 얘는 막 소수. 그래 생각했다는 거지? 응? 그는? 소인수로 나눠본다. 소인수로. 그럼 다른 했던 것처럼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어디까지 나눠봤어? 대략적인 봐서 한 19까지 한 적이 19까지. 오, 그럼 하는 것도 많이 해봤네. 20, 어디까지 나왔지? 23? 29까지. 너는 19까지. 지훈이는? 그냥 네 소수 소수로 나눠봤어? 어디까지 나눠봤어? 저는 어린만 해갖고 90몇 어린만 해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90몇까지 어린만 90몇까지 했다고? 우와, 엄청나구나. 선생님은? 배수 판정법으로. 해보니까 응? 9의 배수 9의 배수? 7의 배수는 잘 모르겠어서 7의 배수. 아 10의 배수 배수 판정법 너 배운 게 2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는 합성수니까 2랑 3이랑 4의 배수.
30일까지 소수로.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소수다. 근데 선생님 아까 질문 던지는 거 있죠. 다 공통적으로 383 밑에 소수들은 좀 많이 있어, 그지? 네. 많이 있는데 383을 2로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되고 5로도 안 되고 7로도 안 되고 11로도 안 되고 13으로도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17로도 안 되고 19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눠봐서 혹시 있는 거에 나눠지는 게 있으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제? 근데 아까 선생님 분들이 말했듯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많잖아 아직도. 근데 누구는 여기까지 해보고 누구는 여기까지 해보고 누구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게 소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잖아. 그지? 맞죠? 그 말에 100% 확신이 갑니까? 그건 아닌데 이건 소수일 것 같다는 느낌이. 그지? 갑자기 뭔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눠지는 게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짜질까지 정확히 소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네요.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아니야 선생님 이거는 확실히 소수예요. 지훈이 저 대충 3으로 나눠보면은 대충 3으로 나눠보면 이걸 3으로 나눠보면 127 정도가 127 정도야. 그리고 그러면 127 아래 소수로 다 127 아래 소수로 다 나눠보면 120 아래로 그래도 120을 했잖아. 그래도 많잖아. 그냥 그대로 좀 전에 지훈이가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한 것 같은데 3을 나누면 몫이 대략 127 정도다라고 했잖아, 그죠? 맞지? 네. 그럼 127에 보여 3이 커요. 127. 127이 크다, 그죠? 네. 맞지? 자, 그럼 만약에 19로 나눠볼까? 19. 383을 19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2로 하면은 38에 몫이 20이고 3이 남지. 네. 그러면 19로 했을 같은 경우는 20보다 작은 소수는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20보다 작은 소수에는 19까지 다 이미 포함이 돼 있지. 네. 그러면 19까지만 확인하면 남 반대쪽 20이니까 이미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요 위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제 딱 떨어져. 주의 맞나? 그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3을 해서 너무 커서 그런데 23으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몫은 23보다 더 줄겠지. 네. 그죠? 이게 분명히 어떤 숫자와 또 다른 숫자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이 숫자가 19인데 이쪽은 19보다는 크긴 하잖아, 그지? 근데 이쪽은 이제 23으로 바뀌면 이쪽은 19보다 더 작은 숫자잖아. 네. 그럼 19보다 더 작은 숫자는 요 어딘가 있겠지 이미. 근데 오늘 이미 조사를 해왔잖아. 조사를 해왔는데 없지. 그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내본 건데 실제 이제 이거는 제곱수 13의 제곱은 얼마죠? 169. 17의 제곱은 19의 제곱은 23의 지가 그냥 이게 뭐지? 혼자 붙이고 있어. 23의 제곱은 일단 400보다는 크지. 469. 어쨌든 400보다는 크잖아. 네. 그러면 400을 넘어가지 않는 제일 큰 소수는 19잖아. 네. 그러니까 383은 23의 제곱보다 작잖아. 네. 그러면 23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23보다 작은 소수까지만 나눠보면 나올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네. 우리가 1부터 50까지의 소수를 찾는 뭐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있지. 아, 네. 그지? 그거 할 때 1부터 50까지 적어놓고 이런 소수 가지고 제끼고 나서 2의 배수 지우고 3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고 7의 배수 지우고 나면 끝나잖아. 네. 그 이유가 뭘까? 똑같아 이것도. 7다음 수는 뭐예요? 11. 11을 제곱하면 121. 이걸 넘어가니까 7까지 넣으면 돼.
이게 100까지 적혀 있다 하더라도 7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 뒤로 남는 건 다 소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주인이가 딱 정확히 짚었지. 처음에 짤 겠지만, 그지? 지금 이거 알고 들어간 거지. 이 원리를 알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걸린 거야? 어떤 걸린 거? 대단해. 이런 생각하다니. 응?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했었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언제 했었어? 누구야? 선생님 저 아. 김현 선생님 김장 선생님 했었어. 그 저번에 소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했구나. 그 소스 조사했을 때 했는데 아, 기억이 안 소수 나요. 조사할 때. 그렇구나. 기억나는 사람 없어? 아, 그때 안 왔어? 아, 복습할 기회를 찾았네. 네,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소수가 무수히 많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 누군가가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은 반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거짓말이 아니면 뭐겠어? 참말일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뭐를 빨리 찾아봐. 순준이가 찾아가지고. 뭔가 약간 1%, 6%좀 이거 거예요. 소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되게 증명을 해놨어. 소수. 일단 소수를 다 곱해. 소수가 얼만큼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 곱해. 그냥 N 만약에 만약에. 소수를 P1 소수를 소수가 P, 프라임 넘버니까 프라임 넘버니까. P1, P2 이렇게 쭉 가서 네. PN까지 네. 다 곱해서 더하기 1을 하면 다 곱해 더하기를 하면 우리가 네. 그 모든 수를 약수로 가지지 않는 최고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소수는 무한하나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게 귀류법이잖아요. 오, 기록됐네. 귀류법이 얘는 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방법의 그런 건데 네. 근데 2부터 13까지를 다 곱하고 1을 더하면은 네. 3만 31이 나오는데 네. 얘는 59 곱하기 509라서 네. 합성수란 말이에요. 근데 59랑 509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아, 완전 뭐 이해는 가요? 근데 기억을 안 나. 들썩한 사람 하수 좋을 것 같은데 수업 본 사람은 아 이런 말이다 싶어요. 그냥. 좀 전에 이제 기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류법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이 옳다는 걸 보일 때 옳은 사실인데 옳지 않다고 딱 일단 우기는 거야. 이거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을 해놓고 이용 막 하면 이 틀린 말에 이게 한계가 정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수는 아주 많을까 아니면 끝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니까 소수가 유한하다 치고자 말이야. 그럼 그 많은 소수들은 어쨌든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P1부터 PN까지 소수 전체다가 N개라 치고자. 이게 다 소수야. 왜냐면 소수가 유한하니까 이거 말고는 소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지? 이거 말고 소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뭐 그러면 깨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어떤 자연수지 간에 소수 뭔가로 나눠지게 돼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소수가 다 나눴는데 안 나가죠? 그럼 그런 자연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있다면 어떤 수가 돼? 소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소수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닌 소수가 있다는 그 자체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곱한 수. 자, 곱한 수는 P1로도 나눠주고 P 다 나눠져, 그지? 근데 여기다 1을 딱 대보면 P1로 나눠도 1이 남고, 왜냐면 P1부터 P까지는 다 어쨌든 2 이상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1이라는 건 충분하지. 다 나머지가 된다, 1이. 이해가요? 그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꾼, 이렇게 놓은 자연수는 맞는데 세상에 있는 소수로 다 나눠도 안 나뉘는 자연수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렇다고 얘가 소수라 그러면 여기 소수 다 써놨는데 또 소수가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은 이 말이 구라다. 이 말이 구라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말이 구라다는 거라 결론은 유만하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럼 소수는 허블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기류법이 참인 명제를 거짓으로 바꾼 다음에 그 거짓인 명제의 잘못된 점, 이거 모순이라고 그러지? 잘못된 모순점을 찾아서 이 명제가 옳다라고 보이는 걸 기류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어려운 명제를 했으니까 다행이네. 선생님 잘 봐야겠네. 집에 있나? 그래. 너무 많아요. 처음 시작했으면 또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또 책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지. 얘가 됐어요. 파일 좀 큰 거 사가지고 끼워놓는. 자, 어버리면 하나 넘어갔네. 정수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가 뭔지 적고 이야기해 보자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지? 그거부터 해볼까? 정수? 정수의 목과 나머지. 정확히 뭔지 파악을 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정수라고 했거든요. 정수라고 적었어? 네. 뭔지 모르지만 정수. 네. 당연히 있나? 남는 수.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나눈 수로 뭐라 했지? 나눈 수로 몇 번 들어가는지. 몫은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로 몇 번 들어가는지가 몫이고, 그렇게 하고서 남는 게 나머지다. 그래. 이거 몫이고 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y는 y는 ax 더하기 b일 때 y, a, x, b가 모두 다 정수일 때 y, a, x, b가 모두 정수일 때 성립하는 거. 모두 정수일 때 성립하는 식. 모두 정수일 때 성립하는 식. 오네. 일단 뭔가 표현 잘 된 것 같은데. 지훈이는 성질 적인 것 같아. 목과 나머지 성질. 어떤 성질? 어떤 정수를 다른 정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눈 수의 쪽은 나누어진 수에 이하여야 하고 나누어진 수에서 목과 나눈 수의 쪽을 빼놓지 성질인데 맹기 등식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항하고 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저기서 a가 네. 몫이고 b가 나머지.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면 뭘로 나눴을 때? y를 x로 나눴을 때. Y를, 자, 그럼 이렇게 쓰면 Y를 X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지? 물론 Y, A, X, B는 정수라고 할 때 Y를 X로 나눈 거를 Y는 AX 플러스 B라 썼을 때
이때 A가 몫이 되고 B가 나머지가 된다. 그 말이네. 네. 그럴싸다,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수든지 간에 36은 5 곱하기 뭐? 5 곱하기 7 7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6을 5로 나눴을 때 아니면 7로 나눴을 때 7로 나눈 몫이 온 거고 5로 나눈 몫이 7인 거야, 그지? 네. 몫이 7로 나눌 때 몫이 오고 나머지가 1 맞죠? 그런 말이라죠. 근데 36을 5 곱하기 6에다가 6 더해도 똑같이 36이지. 네. 네. 그지? 그러면 36을 5로 나눈 몫은 6이고 나머지는 6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지? 왜냐면 성준이가 쓴 시기에 의하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인가? 나누는 수하고 네. 나누는 수하고 6이 나누는 수 맞죠? 6을 나누는 수도 있다. 6을 나누는 수. 나누는 수하고 그 맞나? 상식함수입니다. 여기다가 단 x 단 b는 x 여기 다 몫을 단 B는 X보다 작다고 했죠. 단 X로 나눴으니까 B는 a 미만이다. 몫이 X는 네. B는 X보다 작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까? 다시 정리해볼게. Y를 X로 나눴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B가 나머지가 되려면 B는 X보다 작다. 자, 여기 X고 이게 A 이게 B면 이 X고 이거 B면 6은 6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지 않지. 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 36은 5 곱하기 8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거지. 네. 맞지? 네. 그러면 36은 8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게 뭐? 또 작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작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게 보이네. X 미만? 아니면 X나? 똑같나?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소하려면 또 좀 정교하게 조건을 달 필요가 있다. 보통 이제 지금 전에 써놨으니까 목과 나머지는 A하고 B의 몫을 Q 나머지 R을 보통 쓰는데 네. 문자로 적어 쓸 때는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그래서 쓸 때 자, 조건은 A, B, Q, R은 정수이고 B는 0보다 크다고 약속합니다. 일단 0보다 크다고 약속을 해야 네. 이고 R은 그럼 어떻게 범위를 정해야 될까요? 지금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정의하려고 그래.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0 이상 0 이상 b B 미만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단서를 자꾸 쳐보면 그러면 A를 B로 나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라고 결론을 딱 내릴 수 있겠지. 네. 그죠? 네. 그제? 확실히 이해했어? 네. 확실히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어? 물어봐야 되겠다. 자, 누가 해볼까? 선생님 답 지금 질문할 건데 선생님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어? 아니 나뭐 이거 먹고 나오는 볼 건데 왜? 응? 자 1번. 자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그런 거 답한다고? 아니요. 그런 거 답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말한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네. 마이너스 47을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7을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일단 목은
목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네.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야 지금 저러면 또 나머지 조건이 또 이상하게 이상했죠? 아닌가? 이상해서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서 몫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아니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8에 1. 마이너스 8이 1이다. 하는 생각 어떤데? 맞는 것 같아? 지훈이? 선준이? 맞는 것 같아. 오, 그럼 다 맞대. 자, 근호가 말하면 마이너스 47이라는 숫자를 6이랑 마이너스 8을 곱한 후에 1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 1이 0 이상이면서 6과 3을 만족하고 다 정수니까 몫이 마이너스 8 나머지가 1이라고 말한 게 맞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복잡하지? 지금 여기 적힌 말하고 딱 봤을 때 어긋나는 게 없으면 맞는 거 아니야? 혹시 연구가 큰 몫이 0보다 크다고? 아니 이거 나눔수가 그냥 나누는 게 몫은 정수면 돼. 여기 제약 조건은 B하고 R만 제약 조건이 있어. 네. 나머지 정수야. B와 R만 B가 양수고 R은 0 이상 B 미만 나머지 A, Q는 정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조건 다 만족합니까 이 식이? 글쎄요. 글쎄요. 어느 게 만족하는 것 같아? 글쎄요. 찝찝한 게. 몫이 안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몫은 정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게 이상하게 생각해봐. 6 곱하기 그 47 나누기 막 갔다 오셔야 되나? 그 47 나누기 6이 양수 치면 47 같으면은 6 곱하기 7 네. 더하기 5지. 네. 이 숫자 5가 0 이상 0 이상 6 미만이 포함되니까 네. 목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음수도 같은 원리라고 보면 안 되나? 근데 마이너스 47이고 6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8에 1 더하면 마이너스 47이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렇지 않나? 아니 이게 음수라서 지치한 거지. 네. 얘 지금 몫을 음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음수를 나눈 것도 본 적이 없잖아. 네. 그죠? 정수 관점에서 정의가 이거야. 확실한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응? 이게 정의야.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게 정의 되는 거야. 그럼 조식은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양쪽이 같잖아. 똑같은 거 맞잖아. 네. 그리고 다 정수랑 구성되어 있고 양수고 0 이상 A, B만 다 만족됐지. 네. 응,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은 다 배운 내용이라서 중간중간 비워놨지만 이제 처음 보는 내용도 나올 거 아니야. 나중에 하다 보면. 네. 그러면 그 뜻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줄 거야. 그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또 뭔가를 생각해내게끔 또 구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이 글자 하나하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신가지 얘기예요. 예, 마이너스 58을 7로 나눈 자, 목하고 나머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훈이가 먼저 봅시다. 다들 머리가 좀 감사한데. 역시. 혹시 마이너스 몫은 마이너스 9, 나머지가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이라는 숫자는 7이랑 마이너스 9를 곱하면 마이너스 63이니까 마이너스 58이 되려면 여기다가 5를 더해주면 된다. 맞아요? 그러면 다 정수고 양수에
7보다 작은 0 이상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정수까지 확장을. 실제는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데 보면 자, 이 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약수와 배수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선준이부터 해야겠다. 약수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가 약수야 배수야. 약수 어떤 정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어떤 정수가 약수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가 약수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가 약수. 네. 배수는 어떤 정수의 정수를 곱하는 수. 어떤 자연수의 정수를 곱한 수. 네. 그걸 배수. 정수의 어떤 정수를. 정수의 어떤 정수를 곱해서 나온 수를 그 나온 수가 어떤 정수의 배수. 네. 그럼 약수는 어떤 수를 자연수를 딱 떨어지게 나누는 수. 배수는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나누는 수. N번 곱해서 나온 수. N은 아무 수나 돼. 유리수는 돼. 자연수. 지은이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그리고 배수는 어떤 수와 다른 상수의 곱. 아니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고 배수는 어떤 수의 자연수. 오 그래. 맞는 거. 요것도 이것처럼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냥. A와 B, Q가 정수일 때 A는 B 곱하기 Q로 나타냈을 때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 이렇게 곱셈해서 이제 관계에서 얻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식을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죠? A는 B 곱하기 Q, A, B, Q가 정수일 때 A는 B 곱하기 Q로 표현되면 A를 B의 배수, B를 A의 약수. 그죠? 뭐 하나의 숫자, 자연수는 곱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뭐 6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6이면서 6 곱하기 3이니까 1 곱하기 6으로 계산하면 6, 1은 6의 약수, 6은 6의 약수, 2는 6의 약수, 3은 6의 약수. 약수란 말도 쓰고 인수란 말도 쓰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오케이. 이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럼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 네.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이거 잘 나올 것 같아. 아니. 최대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고 네.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훌륭합니다. 네. 네. 선준이. 정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 네.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공배의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 네. 지금. 최소는 어떤 수의 공통된 약수는 가장 큰 것을 네. 최소는 어떤 수의 공통된 가장 작은 것을. 이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하죠. 자, 유클리드 후제법 이것도 배웠다는데 배웠는데. 혹시 결석했나 본데 결석했는데 배운 기억이 없어. 배워서 몰랐어. 배운 기억 나. 배운 기억이 나. 근데 정확히는 안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는 정의를 적어놨을 거. 영어박사 안에가 유클리드 호제법에 대한 정의야. 응? 제 느낀 걸 우리가 칠판에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되겠네. 두 자인수 A, B,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럼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에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럼 이 말은 A를 B로 나눈 몫이 뭐 소문자로 쓸게. Q에다가 나머지 R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지. R이라면
A하고 B의 제곱은 약수는 A 기호가 A하고 B의 제곱은 뜻이라고 칩시다. A하고 B의 제곱은 두 가지. 만약에 R이 0이면 B가 제곱은 뜻이고 R이 0이 아니면 다시 제곱은 구하는데 뭐라고? B와 R의 제곱은 구하는 것 같아요. 응? 이해가요? 이게 이제 요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 뭘 해볼까? 제곱만 쓰고 구하기 쉬운 거 그냥 12하고 8 해볼까? 4 같으면 자 그러면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나눠 떨어진다 그제? 네. 나머지가 0이지? 이건 R이 0이기 때문에 4가 된다 해서 그지? 맞나? 네. 그지? 만약에 14하고 14하고 4. 그럼 이거는 14를 4로 나누면 4, 3, 12에 나누기 2다, 그지? 그럼 R이지? 네. R이 2기 때문에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뭐 4랑 2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맞죠? 네. 또 4하고 2인데 이건 4는 2 곱하기 2니까 R이 0이지? 네. 0이면 2가 제곱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 얘를 두 개 해봤는데 맞아? 네. 꼴랑 두 개 봤잖아, 그지? 꼴랑 두 개네. 세 개? 3개 하면 잘 되는. 그러면 좀 큰 수로 하면 큰 수로. 154랑 78, 78, 77. 77? 아니요? 78 해봐. 78 해가지고 세면는 것을 이거 쭉쭉쭉 적어볼래? 여기다가 써봐. 여기다가 요거 제동의 수를 방금 선생님 한 단계 찾아가서 제동의 수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참네. 그래서 그럼 다 했어. 하윤이 한번 찍어봐. 오, 바로 완성. 좋았어. 자, 이렇게 됩니까? 네. 우선 너무 빨리 끝냈는데, 이제. 지금 답을 질문을. 154는 78 곱하기 1 더하기 76이니까 R이 0이 아닙니까? 이거는 76과 78과 76의 제곱해서 같아. 근데 78은 76 곱하기 1 더하기 2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G에 76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76은 2 곱하기 38입니다. 네. 38 날 0이니까
2가 되는 거지. 맞죠? 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지. 하나, 둘, 세 개 해봤어. 모든 자연상에서 다 이게 성립할까? 몇 개 해봤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거 이제 그 모든 자연에서 성립하는지 여부를 좀 이따 보긴 하고 얘네 계산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 두수 154랑 78 이렇게 적어놔요. 네. 선을 잡고 어디겠지? 그럼 이 수가 되니까 154를 78로 나눈 몫은 1이야. 몫을 쓰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면 나머지가 생기지. 76. 다시 이제 크니까 이쪽도 몫이 1입니다. 1. 그러면 76이고 빼면 2지. 그 다음에 다시 76을 나눕니다. 38이지 몫이. 네. 76이고 그래서 0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 이제 이놈이 바로 제대공약수다 해석이지. 계산이 이렇게까지는 거치면 얻어지는 게 유클리드의 고제법이다.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머릿속에 꼭 생각해 봅시다. 증명을 어떻게 할까? 정리요? 증명. 아, 증명. 이 A와 B의 제대공약수가 0일 때는 당연히 간단하겠지. 0이면 약수가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다, 이제. 요건 한번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머리 좀 짜내봐. 저 식을 잘 이용하면 돼. 저는 20이죠. 아, 20초요. 너무 어렵죠. 자, 한번 쌤 다시 따라봐.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A하고 B의 제대공약수가 맞지? 응? 그러면 A와 B의 제대공약수가 B와 I의 제대공약수가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맞지? 이해해? 응? 그러면 우리가 A와 B의 제대공약수를 질하자. 질합시다. 응? 자, 그럼 일단 B는 R은 요 식에서 R은 A 빼기 B Q가 되겠지? 다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죠? 맞지? 그래. 맞아요. B는 A 빼기 B Q, R은 A 빼기 B Q. B하고 A하고 B의 제대공약수가 G. A하고 B의 제대공약수가 G면 A는 GX, B도 GX라고 쓸 수 있나? B와 GX. 왜냐하면 최대공약수니까 A도 B도 다 G의 배수란 소리잖아. 네. 그지? 혹시 Y라고 써야 되는 거 오, 역시. 짱이다. 다른 문제를 써야 되는데, 그지? 맞지? 똑같이 해서 쓰면 똑같잖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들 그걸 눈치 못 챘잖아. 아, 챘는데. 쓸었으면. 아니, 다르지 않은데.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 넣을 수 있다. 맞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은 R이 A 빼기 BQ였잖아. 그 A하고 B 사이 이걸 한번 쳐놓읍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쳐넣을 거야. 아는 어떻게 돼? GX. 이건 GX 빼기 GY의 Q가 되지. 네. 그러면 G의 X 빼기 YQ가 되잖아. 네.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는 뭐의 약수다? X. R이 이렇게 곱해서 나타나니까 G는 R의 약수지. 네. 잘 모르겠. 잘 모르겠다. 자, 이거 기본되기 전에. 자, 이게 R입니다. 이렇게가. 맞지? 응? G랑, 이거 정수끼리 다 곱했으니까 정수가 할 거야. 똑같이. 네. G랑 정수 곱해서 R이 있었다는 소리는 R이 G의 배수니까.
약수 배수의 뜻에서 아까 말했듯이 G는 R의 약수지. 네. 그렇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이 G는 R의 약수야. 사실은 R의 약수 되지만 B의 약수 되지. B 자체도 G의 배수니까. 왜냐면 A, B의 공약 제대로 설치를 했으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R과 B의 공약수입니다. G가. 맞지? 그럼 이제 R과 B의 공약수 중에 G가 제일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네. 그렇지 않나? 아니 공약수만 알았지 최대라는 걸 모르잖아. 그렇지 않나? 네. 지금 선생님 이야기한 데까지만 보면. 그죠? 최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G라는 녀석이 R과 B의 공약수니까 R을 GR R 또 나왔네. 아이씨 뭐지? GC B를 GD 이렇게 하잖아. 응? 왜냐면 G가 R의 약수도 되고 B의 약수도 되니까. 이거 갖다 원래식 일단 더 넣어볼게. 일단 넣어볼게. 알겠니? 그러면 A는 B가 GD, GDQ, R이 GC니까, 응? 똑같이 G에 DQ 플러스 C가 되지? 네. 그러면 G는 A의 약수도 되지? 그럼 다시 말해서 G는 A하고 B의 공약수가 되잖아. 네. A하고 B의 공약수니까 G보다 더 큰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뭔가 좀 꼬인 것 같아.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G 말고 G'는 아예 G는 이까 공식만 남고 그러면 R하고 B에 공약수를 하나 잡자. 공약수 K가 두자. K. A하고 B에 어떤 공약수 K를 두면 A하고 B의 공약수 K는 그럼 R을 KC, B를 KD라 두고 저기 놓으면 KDQ, KC니까 K로 모아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B와 R의 공약수는 A의 약수로 되는 거지. K 이거 A가 이렇게 되니까 K는 A 약수잖아. 네. 맞죠? 네. 그럼 K라는 숫자는 B와 R의 공약수인데 그 공약수는 다 A 약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 말은 B와 R과 B의 공약수는 모조리 A와 B의 공약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B와 R의 공약수는 A로 K를 가지고 있으니까 A와 B의 공약수가 된다고. 네. B와 R의 공통 약수라면 그것은 이게 A 약수 되니까 A하고 B의 공통 약수가 된다는 거지. 그지? A와 B의 공통 약수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어? G였잖아, G. G였잖아. 근데 그 G가 B와 R의 약수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럼 그 약수 중에 제일 큰 게 G니까 결국 B와 R과 B의 최대공 약수가 A와 B의 최대공 약수 G하고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거지. 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지?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했을까? 유클리드 나서라는 거지. 유클리드 나서라면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한글이 의미는 빠져가지고 파고들어 그랬죠. 근데 누가 이거 최종화 수익이 뭐하냐? 우리 이런 거 있으면 소인수분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지만 큰 숫자들은 소인수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특히 컴퓨터 코딩을 하다 보면 뭐 약 함수가 다 있긴 하지만 코딩을 할 때 바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최종화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그 유클리드 동제법 있잖아. 그 예로 밑에 2009하고 246이죠. 얘 최종화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저부터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그죠? 간편하겠지.
그래요? 자, 요거는 누가 해볼까? 백근으로 만들까? 네. 저는 그렇게 되지. 전 이걸로 안 했는데. 그래? 네.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해. 최대 공격이 41이 나오는. 사실이 나왔어요. 다른 건 나온 사람이 있어. 사실이. 여기 선생님 아까 했던 대로 여기가 나오는데 2,900을 246으로 나누는 몫이 8입니다죠. 8배하면 1,968이고 자, 뺀수가 나머지지? 나머지는 41. 246을 41 6배하면 24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게 제동량수다 이 소리지? 이게 이제 무슨 소리지? 승리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오! 그래. 자, 보너스. 성형팀. 어? 성형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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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걸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응?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글자를 쓰면 누구나 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CHUNGRA 뭐냐? 공을 모르는 것이. 어? 숫자는 빼고 일단 답변만 하죠. 0? 네. 무슨 0? 영은 ABC 넣어주는 그런 것이. 자연수로 하니까 0은 맞는데 0은 똑같은 말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숫자는 26으로 나머지로 다 구성이 된 거야. 네. 맞죠? Z가 0입니다. 모든 숫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남 같은 건 어떻게 쓰였어? 3. 3, 그 다음에 8. 8, 그 다음에 21. 21, 표시돼야 돼. 21. 그 다음에 14, 14. 7. 7, 1. 아니지. 18. 1. 1. 14. 이렇게가 이제 되겠지? 네. 근데 지금 너무 좀 뻔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몇 번 보내도 숫자인데 뭐지? 앞으로 저거 어디 딱 보이잖아. 네. 그럼 그만 들으면 알겠지. 이제. 이거 좀 안 보이게 하려면 좀 빼거나 곱하거나 그렇지. 이 숫자에다 전부 다 5를 곱하잖아. 네. 5를 곱하면 0부터 26까지로 다 나타날까? 0부터 26까지. 5를 곱하고. 3을 곱하면 0부터 26까지 다 나타날까? 3을 곱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26이요? 26? 안 나오지 않아요? 자,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 이 3을 곱하잖아. 네. 3을 곱한 다음에 26은 나머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3 곱하면 3, 6, 9, 12, 15, 18, 21, 24, 27. 27이니까 1, 27이니까 1. 그러면 33이니까 이게 27. 30. 30이니까 4. 이제 그 다음에 자, 30 크게 넣는다 이제 1, 4, 7, 10, 13, 16, 19, 22, 25. 선생님, 저 질문인데 네. 저희 9는 1이에요. 어? 9가 왜 1이에요? 3 곱하면 27이잖아. 네. 27을 26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아니, 갑자기 말씀 이해가나? 아니, 주미? 소주? 그 다음에 3 곱하면 얼마 이거는? 1. 1이야 결과 1 나누면 2 안 나와 2 2, 5, 8, 10, 1, 14, 17, 20, 23, 26 그죠? 그러면 같은 숫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지? 4배 하면 생길까 안 생길까? 네? 4배 곱하기 4하면 생길 것 같은 다 나올까 아니면 다 안 나올까? 다안 나올 것 같아요. 다 안 나올 거지? 근데 나와. 자, 한번 내볼까요? 곱하기 4. 곱하기 4 해볼게. 40에 4, 8, 4, 8, 12, 16, 20, 24, 28이니까 2, 6, 10, 14, 18, 22, 26, 그지? 그 다음에 다시 4가 그죠? 네. 주목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수가 2번 나오면은 써볼 수 없잖아. 네. 그지? 3은 곱하면 안 되네. 그지? 그럼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까? 만약에 1부터 26까지 중에 서로 소가 된다. 그렇지. 이게 진짜 26하고 써보면 돼. 그죠? 26이 2 곱하기
거의 13. 13이니까 2랑 2의 배수 빼고 13의 배수 빼면 다 되는 거야. 아까 4의 배수가 된 이유가 얘 26이랑 서로 소니까 4가 안 되는 이유는 이해 서로 소가 아니니까 2의 배수가 되지. 그지? 그럼 9 같은 것도 될 거고 맞지? 네. 엄청나게 큰 수도 상관없어. 사실은 내가 26까지만 끊어서 그런데 맞지? 그럼 그 수를 곱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3을 곱한 걸 딱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만약 아까 3이라는 숫자는 뭘로 바뀌는 거야? 9로 쓰는 거고 8은 24를 쓰는 거고 21은 11. 12를 쓰는 거고 14는 16. 16 7은 21 그지? 18은 18 2 그 다음 1은 3 13은 14. 13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처음 바로 써본다 이건 좀 더 알아보기 힘들겠지 그지? 네. 네. 공감인데 네. 암호를 보내서 저 쉼표를 써서 보지 아니면 붙여야 돼요. 그 심표는 쓰진 않지만 그런 구분자를 넣겠지 숫자를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건데 중간에 1, 2, 3, 4를 비치죠. 뭐 그렇게 넣든지 그지? 일정하게 넣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를 이게 섞이는 게 많이 섞이면 많이 섞어지고 찾기 힘들겠지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색깔이 있는데 숫자가 좀 크게 26이니까 아마 23 정도로 하면 많이 건드니까 더 섞이겠지 그지? 응? 그런 원리를 해서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아까 서로 소인 거는 다 나타나는데 서로 수가 아닌 거는 다 나타나잖아 네. 서로 수가 아닌 게 다 나타나면 배수가 건드리다 보면은 같은 게 다 돌기 전에 같은 게 나타나니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네. 그지? 그럼 서로 소면 왜 다 나타날까?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최대 공격수가 1이니까. 그 최종 인수가 1인분이 맞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 이상 말하는 거 26으로 자, 그러니까 0부터 26 아니 1부터 26까지 하든지 자연수로 이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수로 만약에 끌어가지고 1부터 26까지 자연수에 연속된 26개잖아요 그제? 그러면 여기에 아까처럼 3을 곱해서 넣어진 숫자들 26개 딱 적으면 그 26개 숫자 중에는 2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26개 중에 맞죠? 응? 네.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런 거지 A와 B가 서로 소면 A와 B가 서로 소이면 A와 B가 서로 소면 A 곱하기 1부터 A 곱하기 B까지 총 B개의 자연수가 있잖아 네. B개 이 B개의 자연수는 B로 나눈 나머지가 다 다르다는 소리지 그지? 그걸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지 뜬금없이 좀 전에 우리가 이 스물여섯 개 숫자로 암호 만든다고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해봤잖아요 그지? 네. 해봤는데 3을 곱했더니 다 다르더란 말이지 4는 다르고 4는 서로소 아니니까 실패 3은 서로소니까 합격 그럼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지 자연수 AB가 있는데 두 자연수 AB가 있는데 A에다가 1부터 26B까지 값이지 그지? 아까 3에다가 1부터 26까지 곱해봤잖아 그 숫자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다 조사하면 즉 26으로 나눈 나머지 조사하면 같은 게 안 생겼지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자연수 얘기를 해서 AB가 있을 때 A 곱하기 1부터 A 곱하기 B까지 총 B개의 자연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B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가 소수 잘 모르겠는데. 말 자체를 모르겠어 일단 A, B, 뭐 B계는 알겠는데.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 예를 보니까 알겠는데 문자로 하니까 좀 어렵네 그죠?
이것도 기립부분 한번 설명해 좀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맞으니까 얘가 맞을 것이다. 이 중에 같은 나머지가 존재한다고 치자는 거지. 네. 그럼 같은 나머지가 존재하면 그 같은 나머지를 서로 빼면은 B로 나누어 떨어질까요? 나머지가 진짜 이거다. 네.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숫자. 뭐 3하고 10하고 17하고 다 나머지가 아니야 17 아니고 맞나? 7, 14, 17 이런 것들 다 7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잖아. 네. 그제? 얘네 비를 서로 빼잖아. 차이를 구하면 네. 7의 배수가 되냐고. 오, 일단 좋은데. 다 모든 것들 다. 무슨 게나요? 없었어. 자, A라는 숫자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B라는 숫자도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이 몫은 다르겠지. 이건 똑같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얘들을 빼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A 빼기 B는 3, 3 하나 가볼지. 7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되잖아. 네. 그럼 7 곱하기 보니까 이 A 빼기 B는 7의 배수가 맞다 안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게 3이 아니라 똑같이 R이라도 이렇게 생겨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수 7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어떤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은 두 수를 빼게 되면 그 수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해가? 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수를 빼면 그 수는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맞니 그 말이? 네. 응? 그지? 그러니까 따르게 나머지가 같은 두 수의 차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떨어져. 그지? 맞죠? 그럼 이제 이걸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한 거야. 기율법으로 이 B계의 자연수 중에 B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게 존재한다고 쳐보자 말이야. 원래 존재 안 하는 거잖아. 존재한다 치고 모순점을 찾으면 이 말이 못하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지? 선생님이 주장하려는 바는 그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가 같은 두 수를 A에다 놓고 곱했으니까 AM이랑 AN이라 두자. A에다 놓고 곱해진 거니까 어쨌든. 그럼 그 M하고 N은 1, 2, 3 B 이하겠지? 1, 2, 3 B 이하는 뭐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줄까? 그래. 서로 다른 두 수니까 네. M, N 먼저 다치고 그러면 AN에서 AN을 뺀 거는 B의 배수가 돼야 돼. 네. 아니야? 네. B의 배수 맞잖아. 그럼 이거는 A에 M 빼기 M이 되지? 네. 그지? 예. 자, 이것이 B의 배수가 돼야 돼. 네. 배수가 되는데 A하고 B는 서로 소화했으니까 네. 안 되고 그지? 네. M 빼기 N은 B보다 작잖아. 네. 그지? 예. B보다 작다는 건 보면 꼬였다고. 좀 내가 주장을 좀 이해하는데 소수라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지? 저게 B의 배수가 될 수 있나 안 나는 얘기입니다. A가 B가 소수면 이거는 B의 배수가 될 수 없다 그지? 네. N 빼기 N도 B의 배수가 될 수 없지. 네. 근데 B의 배수가 아닌 두 수의 폭이 B의 배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아 서로 소리가 되네. A가 서로 소리가 그지? 네. 맞지? 이건 B의 소리수 하나도 안 가지고 있잖아. 네. 맞지? 그럼 이건 B의 배수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여기서는 B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네. 가정 우리가 약속할 때는 그지? 네. B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B의 배수가 안 된다는 소리는 이 말이 틀렸다. 같은 나머지가 없다 이거지. 그지? 같은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RSA 뭐 암호 책이나 이렇게 보면 큰 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소수를 두 개 곱해가지고 방어를 시키는 거지. 그런데
곱하는 소수마다 순서가 다 달라지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 지어서 하는 거는 거지. 여기에도 이제 소수나 소수, 서로수 이런 것들이 접목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자, 그러면 네. 오늘 공부한 건 잘 정리를 하고, 네. 그래, 이거 막 대충 썼으니까 정리해서 하겠지. 새거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네. 잊어먹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가 정리된 걸 그 책에다가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쓴 거는 이거 참고해가지고 메모 해놨으니까 네. 여기 나오면 되겠지?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을 첫 수업 쌤하고 했는데, 네. 자, 저 두 번째 그래. 자, 그러면 자, 이쪽 학년부터 오늘 한 수업에 대해서 한번 평을. 되게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다. 지금 아는 건데 좀 어려웠어. 아는 건 어려웠다. 아는 게 쉽지가 않다. 자연수, 소수, 합성수 이런 정의들을 음. 한번 적어보는데 음. 이거를 내가 아는 건 줄 아는데 모르고 있어서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정의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었어요. 그건 전 그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이제 정의를 보니까 그래도 되게 약간 그 뭐라 적어야 될지 좀 고민되고 평소에 정의를 이게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좋은 걸 깨달았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수업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것 같아?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문제 푸는 게 좀 더 나아? 아니면 이게 나아? 반반?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방향은 여러분 중학생 되고 그때 창간 수업 우리 같이 하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주제를 이렇게 빽빽하게 계획을 잡아놨어. 이게 이제 수 영역부터 대수, 방정식, 부정식, 함수,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비정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볼 수 있게 이 과정을 해가지고 3주 동안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4주차에는 3주 동안 했던 그 복습 겸 문제도 좀 풀고 생각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총 한 달에 4번 수업을 하잖아. 네. 그지? 4번이니까 4번 중에 3번은 새로운 거 하고 이거는 했던 거 정리하고 해가지고 2번 해서 2달에 한 영역씩 이렇게 계획을 짰어.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봅시다. 이게 전체 다 1년 과정이 되니까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기본을 때 그 선생님 네. 쌤 이제 4월 달에 쌤이라고 5월 달에 그 월별로 하고 주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상황 봐서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큰 틀은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큰 줄기를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이게 한 번 다 끝나잖아. 네. 그럼 또 뭐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한 번 짜. 아주 좋을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나? 내가 이분 작품이 되게 자 오늘 수고했고 여기까지 한번 마치고 박수 치고 퇴근.